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싸게 사는 방법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서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언제 사야 부동산을 싸게 살 수 있는 걸까요? 얼마 전에 조선일보에서 몇 가지 지표를 얘기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 뉴스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금리가 내려갈 때, 금리가 낮을 때 집을 싸게 살 수 있는 시기가 도래했다라고 보면 된답니다. 금리가 떨어질 때라고 봐야 되는 거죠. 금리가 높은 상태로 있다가 금리가 내려갈 때 첫 번째로 싸게 살 수 있는 시기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미분양 물건들이 줄어들 때, 눈에 두드러지게 미분양 물건들이 사라질 때 감소할 때다라고 얘기하죠. 세 번째, 주택구입 부담지수가 100 이하일 때, 지금 현재는 주택구입 부담지수가 200이 넘습니다. 주택구입 부담지수가 100이라고 하면 통상 보통 사람들이 소득의 25% 정도를 집에 관련된 비용으로 쓸 때를 얘기한답니다. 그러니까 주택구입 부담지수가 90이나 85가 되면 부동산 원리금을 내는데 상대적인 부담이 좀 덜해진다라고 보면 맞죠. 그러면 주식, 부동산을 싸게 사는 시기다 라고 이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세 가격이 올라갈 때, 전세 가격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전세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건 앞으로 향후 집값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네 가지 지표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여기에 이제 추가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경매시장에 사람이 없을 때입니다. 우리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2011년 12월쯤, 사실상 2012년이죠. 2012년에 경매시장에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됐냐? 2012년, 13년, 14년, 그 당시에 이제 나왔던 경매 물건들을 되게 싸게 이제 살 수 있는 시기였던 거죠. 경매 물량이 없을 때, 그때 경매 시장에, 경매 법정에 사람이 없을 때, 그때 이제 집을 싸게 살 수 있는 시기가 곧 다가오는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맞을 것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이분이 이제 기재한 내용은 뭐냐? 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은 자금을 확보할 때다. 지금은 함부로 부동산을 살려고 고려할 시기는 못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다려야 된답니다. 자금이 확보돼도 기다리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변에서 지금이 바로 저점이다.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다. 평생 무주택자로 살아라. 이런 얘기가 들려도 기다리랍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지금이 최저점인가? 이런 생각들이 들려도 기다리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부동산 시장이 오르기 시작해도 흔들리지 말고 기다리랍니다. 그리고 좀 더 지나면 부동산 시장이 다시 오른다고 주변에서 기사에서 부동산 카페에서 엄청 설레발을 쳐도 좀 두고 보라는 거죠. 기다리고 또 기다린 다음에 언제 사야 된다. 부동산 시장에 사람이 없다. 그리고 더 이상 부동산은 재테크 수단이 못 된다. 실제로 거주하는 곳인 거지 부동산은 재테크 수단이 아니다. 라는 뉴스가 나오거나 하면 그때를 이제 시기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테크 수단이 아니다. 수단이 아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올 때 그때라는 거죠. 부동산은 더 이상 재테크 수단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올 때 그때라고 합니다. 이제 되게 황당한 거죠. 부동산이 재테크 수단이 아니라고요? 이런 얘기죠. 주택 매매에 따른 세금이나 주택담보대출 이자 비용을 감안하면 극소수 지역을 제외하고는 투자 수익을 거두기 어렵다. 불확실성이 심할 때는 돈이 안 된다. 부동산은 이제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할 때 그때가 이제 집값을 살 시기다라는 거죠. 우리가 종종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집값이 1억을 올랐다라고 할 때 1억을 번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근데 1억을 번 게 아닙니다. 집값이 2억 올랐다. 실제로 시세가 한 3억 올랐다. 3억 번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팔아서 내 통장에 손에 쥐어야
1억을 3억을 벌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함부로 부동산을 머니게임으로 생각하고 뛰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잘 생각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생각처럼 내 뜻대로 부동산이 팍팍 올라가고 팍팍 떨어진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죠. 겨울은 시간에 걸쳐서 움직인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부동산을 싸게 살 수 있는 시기, 알아보는 방법. 제일 첫 번째 뭐다? 금리가 내려갈 때. 미국의 기준금리가 현재 4.5인데 5%, 6%, 7% 갔다가 나중에 다시 1%대로 내려간다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됩니까? 부동산을 사야 될 시기가 다가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미분양 물량이 급속도로 줄어든다. 이러면 이제 서서히 다가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전세 가격이 오르는 조짐이 보인다 라고 해도 생각하시면 되고, 주택구입 부담지수가 90에서 100일 때도 생각하면 된다. 그리고 언론 뉴스를 통해서 더 이상 부동산은 재테크 수단이 못 된다. 집은 주거하는 곳이지 더 이상 집은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올 때 그때가 이제 의심하고 이제 뛰어들지를 고려할 시기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확실한 건 뭐다? 내가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시장이 빨리 움직이고 빨리 반응한다 그래서 내가 흥분해서 뛰어들면 큰 코 다친다라는 겁니다. 주식하고 다르게 부동산은 내가 팔고 싶다 그래서 팔고 싶은 시점을 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는 건 쉽게 사지만 파는 건 매우 어려운 게 부동산입니다. 주식은 사는 것도 쉽고 파는 것도 상대적으로 주식에 비해서는 매우 쉽고 빠르게 움직입니다. 발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을 살지 팔지 결정하는 것은 훨씬 더 긴 호흡으로 움직이는 게 좋겠고, 주식은 조금 더 빨리 상황에 맞춰서 바로바로 움직이는 게 낫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매우 지지부진하고 버는 월급을 가지고 생활을 하면 남는 돈도 별로 없고, 이렇게 얼마 안 되는 돈을 가지고 살다 보면 노후에 거지가 될 것 같고 삶이 매우 불행할 것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깁니다. 너무 빨리 큰 돈을 벌려고 생각하는 건 언제든 우리한테 화가 될 수 있습니다.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내가 준비될 때까지 차근차근 기다리는 게 좋겠습니다. 남들이 빨리 움직인다고 남들 속도에 내 속도를 맞추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내 가량이가 씌어집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수준, 내 능력, 나의 페이스대로 움직여야 된다. 그리고 시장을 잘 지켜보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에게 여기 저기 물어보고 알아보고 확인하고 최종 결정은 누가 한다? 내가 한다. 유튜브 말이나 가짜 전문가들 말 듣고 실러서는 안 된다. 부동산을 사는 건 머니게임이 아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평생에 몇 번 안 되는 큰 결정이기 때문에 더욱더 신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